당신이 먼저 다가갔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시작해보자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 그러자 그 사람은 뒷걸음질 치며 차갑게 변했을 겁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당신은 홀로 앉아 모든 상황을 되감아 보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메시지를 한 번만 더 보내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앞으로 48시간 동안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동안 당신이 했던 그 어떤 말보다 이 상황의 결과에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밀당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회피형 애착 시스템이 작동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거절당한 직후에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이 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회피형에게 거절이란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일종의 최종 판결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훑어보고 확신에 찬 최종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절은 결코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료한 생각에서 나온 결정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개는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피형 애착은 삶의 초기 단계에서 형성됩니다. 보통 정서적인 친밀감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느껴졌거나 숨막히게 다가왔을 때 만들어지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면 자아를 잃거나 실망하게 된다고 신경계가 학습해버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뇌는 단 하나의 임무를 가진 방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친밀감이 너무 강해지면 무조건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이 진심을 표현했을 때, 당신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관계가 진지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방어체계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경보기처럼 울려버린 것뿐입니다. 요리를 하다가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불이 나서가 아니라 기계가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거절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신경계가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흥미로워집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에게 거절당한 후 3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합니다. 첫째, 매달립니다. 메시지를 더 보내고 변명을 늘어놓고 설득하려고 애를 쓰죠. 둘째, 차갑고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좋아, 나도 원래 신경 안 썼어 하며 뻔히 보이는 연기를 하며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셋째, 그 사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울고 매달리고 새벽 2시에 감정적인 장문의 카톡을 보내기도 하죠. 저는 이런 반응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들이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행동 모두가 회피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방식만 다를 뿐 결국 가까워지면 혼란스러워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는 겁니다. 매달리는 행동은 너에게 마음을 열면 내게 개인적인 공간은 절대 주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차갑게 돌아서는 행동은 사람과 연결되는 건 항상 감정 소모로 끝나는구나 라고 믿게 하죠.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은 역시 친밀감은 너무 버거워라는 두려움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들의 방어 체계는 이 3가지 반응을 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봐, 내가 물러서길 잘했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차분하고 기품 있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런 다음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겁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고 내 입장 존중해. 우리 둘 다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깔끔하죠. 따뜻하지만 절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나만의 선도 지키는 태도입니다. 심리적으로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방어 체계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매달리는 게 아니니 그들이 더 심하게 도망칠 핑계가 없습니다. 차갑게 구는 것도 아니니 거리를 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적인 혼란을 주지 않으니 그들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지도 않죠. 이것은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인지, 부조화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뇌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자 스스로 혼란을 느끼고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당신은 그들을 속이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오래된 방어 기제가 당신에게 씌우려던 역할을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그 후에 찾아오는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당신이 차분하고 기품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는 답장을 안 하거나 아주 짧고 무심하게 답할 겁니다. 그리고 침묵이 이어지겠죠.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이요. 그리고 그 침묵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백을 채우기 시작하죠.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냥 잘 지내나 해서라는 핑계로요. 그 사람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도 누릅니다. 정막을 깨고 아주 조금이라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그 침묵은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회피형에게 침묵은 감정을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당신에 대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 셈이죠. 당신이 계속 그 침묵을 방해하면 상대는 계속 방어 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기회조차 영영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회피형은 누군가를 잃었다는 상실감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자신이 가졌던 것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방식이 너무나도 직관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조용히 있으면 날 잊어버릴 거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회피형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란을 주지 않는 당신의 일관된 부재가 불안해하며 끊임없이 곁을 맴도는 당신의 존재보다 그들의 감정을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당신이 다가가면 그들은 방어벽을 세웁니다. 당신이 물러나야 그들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손목을 꽉 잡고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의 머릿속엔 무슨 생각뿐일까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일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손을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손목을 잡혔다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신경은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에 온전히 쏠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다루고 있는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롯이 아주 진심으로 당신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실전이어야 합니다. 나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고칠까 집착하는 대신 슬픔이 밀려오면 온전히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감정적인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면 다질수록 절박한 기운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눈에 보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훗날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당신의 태도를 통해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한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회피형 연인과 차분하게 헤어진 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2주 동안 상대방의 인스타그램만 새로 고침하고 보내지도 못할 카톡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며 이틀에 한 번씩 친구들에게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할까? 라고 묻습니다. B라는 사람은 같은 2주 동안 미뤄뒀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소홀했던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가고 싶었던 여행을 예약하며 슬픔이 찾아올 때면 피하지 않고 온전히 그 감정을 마주합니다. 6주 뒤 두 사람 모두 우연히 한 모임에서 그 회피형 상대방과 마주칩니다. A는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와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떤 신호라도 찾으려고 눈치를 봅니다. B는 그저 자기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두 사람 중 누구의 에너지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두 사람 중 누가 진짜로 괜찮은 상태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상대방이 돌아왔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피형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꽤 자주 돌아옵니다. 특히 둘 사이의 유대감이 진실했고 당신이 그들에게 그토록 드문 경험을 선사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냈을 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의연하게 물러나는 그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돌아왔을 때의 대처를 잘못해서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맙니다. 회피형 상대방이 잘 지내라며
가벼운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면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은 안도감과 반가움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해버리죠. 갑자기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바뀐 거냐고 캐묻고 관계를 다시 확실하게 정의하려 들며 끊임없이 안심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순간 회피형의 신경계는 다시 경보기를 마구 울려댑니다. 친밀감이라는 위협이 다시 나타났어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다시 멀리 도망쳐버립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쿨하게 돌아선 지 2주 만에 그 회피형 상대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주 가벼운 말을 건넬 겁니다. 둘 다 웃을 만한 웃긴 짤을 보내거나 네 생각나서 연락했어 정도의 말이겠죠. 여기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2주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의 무게를 듬뿍 담아 답장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행동은 상대방의 온도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가볍고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차갑게 굴거나 벌주려 해서도 안 되지만 상대방에게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도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물의 온도를 보려고 발가락만 살짝 담가 본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의 팔을 덥석 잡고 물속으로 끌어당기면 기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무시해버리면 그들은 상처받고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이 참 따뜻하고 좋네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며 물속으로 더 들어올지 말지 상대방의 선택에 맡긴다면 바로 그 환경이 회피형 스스로 한 걸음 더 다가오게 만드는 마법이 됩니다. 그러니 따뜻하게 대답하세요. 길지 않게 간결하게 보내는 게 좋습니다. 당장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무거운 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먼저 편안함을 다시 쌓아 올리세요. 둘 사이의 관계가 숨을 쉴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천천히 앞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절박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라고 묻는 것과 우리가 잘 만나려면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앞의 말은 두려움에서 나오고 뒤의 말은 나를 존중하는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 행동할지 몰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명확한 사람에게 깊이 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당장 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불안해하며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관계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멈추고 내 자신의 가치를 아는 상태에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모든 대화와 만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오디션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그것을 선택할지 지켜볼 뿐이죠. 자신에게 미친 듯이 매달리거나 아니면 차갑게 벌을 주는 사람들에게만 익숙해진 회피형에게 그저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편안해 보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속 깊이 묵직하게 가닿을 겁니다. 자, 이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차분하게 돌아서기, 진심 어린 침묵, 의연하게 다시 맞아주기.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진심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럴싸한 연기나 스킬로 써먹으려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회피형은 소름 돋을 정도로 눈치가 빠릅니다. 그들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안전한 존재인지 파악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특정한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수작을 부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해냅니다. 당신이 보낸 차분한 메시지가 사실은 마음을 조종하려는 속셈이라면 그들은 단번에 알아차릴 겁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저 연락을 기다리며 주먹을 꽉 쥐고 버티는 전략일 뿐이라면 그 절박함은 훗날 연락이 닿았을 때 모든 대화 속에 줄줄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 꾸며낸 연기라면 그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러니 여기서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겉모습을 꾸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입니다. 왜 유독 이 사람이 나에게 이토록 절대적인 의미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로 진실한 유대감을 느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밀어내고 당기는 그 롤러코스터 같은 관계 자체에 중독된 건가요? 이 질문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불안형과 회피형이 만들어내는 그 숨막히는 술래잡기는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강렬한 감정의 화학작용 중 하나니까요. 좋을 때는 미칠 듯이 좋고 나쁠 때는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이 아찔한 강렬함을 관계의 깊이로 착각하곤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짜 내 모습에 가까운가 아니면 멀어지는가? 나는 편안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사랑받으려 연기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잠시 궤도를 이탈한 진짜 좋은 관계를 되돌리려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갉아먹는 유해한 관계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쓰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 깨달음만이 당신을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하나의 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3단계 리셋 공식입니다. 1단계 깔끔한 퇴장입니다. 회피형이 물러서거나 거절할 때 감정에 동요 없이 차분하고 따뜻하게 딱 한 번만 대답하세요. 지금 일어난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표현한 뒤 한 걸음 물러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저 깔끔하게 돌아선 다음 진짜로 당신의 삶으로 걸어나가는 겁니다. 뒤따라 카톡을 보내지도 말고 일자가 사라졌는지 확인하지도 마세요.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숨을 쉴 수 있게 놔두세요. 2단계 진짜 리셋입니다. 이것은 침묵의 단계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진짜입니다. 연락을 기다리며 작전을 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실제로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일, 친구 관계, 취미, 그리고 이 연애를 벗어난 당신만의 온전한 정체성과 다시 연결되세요. 내 감정을 무조건 맞다고만 해주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뼈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나 심리 상담사와 함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이 단계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다 보면 결국 연락이 다시 닿았을 때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뿐입니다. 3단계 흔들림 없는 제외입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면 말이죠.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오든 당신이 먼저 하든 당신은 내면을 단단하게 다진 사람으로서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전보다 더 따뜻해지고 더 견고해졌으며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과거에 매달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새로운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는 데에만 집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관계가 사실은 건강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겼고 그걸 당당하게 말할 수만큼 내면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식에 대해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피형 상대방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공식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당신 자신의 감정적 삶을 소중하게 대하기 위한 틀인 셈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씁쓸한 진실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맹목적인 사랑만으로는 상대방을 안정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변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를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애착에 대한 팩트, 그리고 이것이 왜 단순한 연애 문제를 넘어 그토록 중요한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피형도 변할 수 있고 실제로 변합니다. 이것은 평생 짊어져야 할 불치병이 아닙니다. 애착 유형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를 통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통제하려 들지 않고 숨막히게 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안전함을 주는 관계, 약점을 보여도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애착에 관한 실제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성인 애착 연구에 따르면 안정형 애착을 가진 파트너와 좋은 관계를 맺거나 심리치료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할 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방향으로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의 몫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 곁에서 나란히 걸어주는 것만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니 진짜로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내게 돌아오게 할까가 아닙니다.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사람 곁에서 나는 단단하고 안정적인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똑같은 상처를 주는 패턴을 영원히 반복하며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인지도 봐야 합니다. 그 대답들이 모든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이런 가슴 아픈 일을 한 번 이상 겪으셨다면 이상하게 회피형 연인만 당신을 찾아오거나 당신이 항상 그런 사람에게 끌린다면 그 패턴은 아주 진지하게 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형과 회피형은 기가 막히게 서로에게 끌리며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안형 사람의 강렬한 집착은 회피형에게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회피형 사람의 차가운 거리는 불안형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폭발시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닫혀버린 메비우스의 띠 같은 악순환이죠. 이 고리를 끊어낸다는 것은 차가워지거나 무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획득된 안정감을 기르기 위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확인받지 않아도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타인을 밀어내지 않고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그 단단한 힘 말입니다. 이 획득된 안정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완벽하고 화목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솔직하고 꾸준한 노력, 심리 상담, 깊은 자기 성찰, 그리고 짜릿하기만 한 연애가 아니라 진짜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를 선택하려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진심으로 그 안정감을 갖게 되면 두 가지 중 하나의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당신 인생의 그 회피형 상대가 당신 곁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먼저 다가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당신 스스로 그 사람의 차가운 태도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당신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주는 새로운 사람에게로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승자는 당신입니다. 차분하고 기품 있게 돌아서는 것, 진심으로 내 삶에 집중하는 침묵의 시간, 흔들림 없이 다시 맞아주는 태도, 이런 것들은 얄팍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헤어진 연인이 30일 안에 나를 미치게 그리워하게 만드는 비법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면이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밖으로 뿜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진짜로 단단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건네는 말은 쓸데없이 무겁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일도 더 이상 시험대에 오르는 것처럼 숨막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잃을까봐 그토록 덜덜 떨었던 그 사람 또한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신 곁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당신 자신이 속으로 조용히 깨닫게 되겠죠. 아, 내가 그 사람에게 목매던 예전의 나에서 훌쩍 자라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사람을 억지로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이라면 서로 준비가 되고 서로가 나아지려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괜찮았고 앞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날 테니까요.